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가로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평소 같았다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길어져 이렇게 늦어졌다. 요양병원 원장 이도연은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피로에 절은 눈을 감았다.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죠? 운전석에서 들려온 정중한 목소리에 도연은 눈을 떴다.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얼굴은 30 안팎의 젊은 남성으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첫눈에 호감을 주었다. 대리기사치고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느낌이었다. 괜찮습니다. 정민우 씨죠? 도연은 앞서 받은 문자에서 확인한 기사의 이름을 불렀다.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우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의 그것 같았다. 도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밤늦은 시간에 대리기사를 하고 있을까? 차는 한강을 건너며 도심으로 향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물결에 따라 흔들렸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80이 넘은 할머니 환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던 순간들.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께서 의사이신가요? 병원에서 모시게 되어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간단히 대답했다. 민우 씨는 대리기사를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서 밤에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의 대답에서 도연은 어떤 진심을 느꼈다. 어머니를 위해 밤늦도록 일하는 젊은이.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효심이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다행히 건강하세요. 다만 혼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 경영이 어려우셔서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 서점.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대학가 근처의 작은 헌책방,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서점이라니. 요즘 참 어려운 업종이죠. 도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도 그걸 아시지만 책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쉽게 포기를 못하세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도 늘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책을 사랑하는 여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사람을 떠올리기에는 부족했지만 묘한 기시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지나갔다. 이제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도연은 괜히 아쉬움을 느꼈다. 이 선량한 청년과의 대화가 그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위안이었던 것 같았다. 서점 이름이 뭔가요? 도연이 무심코 물었다. 북앤페이지라고 작은 서점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지으신 이름인데 책과 페이지가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북앤페이지. 그 이름은 30년 전 한 여인이 꿈꾸던 서점의 이름이었다. 그때 그녀는 말했었다. 언젠가 작은 서점을 차릴 거야. 북앤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북앤페이지. 그 이름이 도연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마치 30년 전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차창 밖에 도시 불빛들이 흘러가는 것도, 민우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그의 의식은 오직 하나의 이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윤지영. 그 이름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24살의 문학도였던 그녀.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던 카페 한 구석에서 시집을 읽으며 미소 짓던 그 여인. 도연은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백미러 너머로 들려왔다. 아,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지영.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도연에게 있어 첫사랑이자 마지막 진정한 사랑이었다. 의대생이던 도연과 문학도였던 지영. 서로 다른 세계에 속했지만 책에 대한 공통된 애정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었다. 그녀는 항상 꿈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작은 서점을 차릴 거야. 북앤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책과 독자가 만나는 소중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때 도연은 그저 아름다운 꿈이라고 생각했었다. 의대생인 자신에게는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도연의 부모는 의사 집안의 아들이 문학 공부하는 여자와 사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내 앞길을 생각해라. 의사는 의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엄명이었다. 그리고 지영의 집안 역시 변변찮은 형편이어서 결혼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았다. 도연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26살의 자신은 너무나 어리고 나약했다. 부모의 뜻에 거스르는 용기도 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배포도 없었다. 결국 그는 안정된 미래와 부모의 승인을 택했다. 지영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또렷하게 기억났다. 11월의 쌀쌀한 저녁 대학가 근처 작은 찻집에서였다. 지영은 그날도 두꺼운 문학 전집을 안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도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던 터라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지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린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내가 너 없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가능성을 애써 외면했다. 아니, 정확히는 외면하고 싶었다. 그 순간 대답하는 것이 두려웠다. 지영아, 무슨. 아니야. 괜찮아. 지영이 쓸쓸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그대로 찻집을 나갔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영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르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26살의 도연은 사랑하는 여인이 품고 있을 수도 있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죠?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그 순간의 자신을 원망하며 동시에 지영이 그 후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차는 한강대교를 지나 강남으로 접어들었다. 평소라면 집까지 이어지는 이 익숙한 길이 도연에게는 위안이 되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우의 존재가 더욱 무거워졌다. 혹시라도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눈앞의 청년은. 도연은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기가 두려웠다. 어머니께서 서점 일이 힘드실 텐데 왜 계속하고 계실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어머니께서는 책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 같다고 하세요. 특히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영이 늘 하던 말이었다. 책은 친구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친구.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민우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어머니께서 가장 존경하는 점이 있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도연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다. 재혼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지영이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뜻이었다. 만약 정말 그녀라면 많은 분들이 재혼을 권하셨을 텐데요. 도연이 애써 담담하게 물었다. 그럼요. 어머니께서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주변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더 심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혼하는 게 낫다. 혼자 키우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배어 있었다.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민우와 나,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요. 도연은 숨이 막혔다. 지영이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30년 전 그 마지막 만남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그 질문. 혹시 내가 너 없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그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영은 정말로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마다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묻어났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를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도연은 목이 메었다. 지영이 아이에게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 그 관대함과 현명함이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자신은 30년 동안 편안한 삶을 살아왔는데 지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했거든요. 민우의 말에서 도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밝고 긍정적인 성격,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 어쩐지 젊은 시절의 지영을 닮은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 혼자 서점을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도움이 되시나요? 도연이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밤에 대리기사 일해서 조금씩 보태드리는 것뿐이에요. 낮에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사실 요즘 서점 경영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걱정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30살의 청년이 어머니를 위해 밤늦도록 일하는 모습에서 도연은 자신이 져야 했던 책임을 이 아이가 대신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어머니께서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어머니께서는 그 서점이 당신의 전부라고 하세요. 북앤페이지는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담긴 곳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책으로 소통하며 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전 지영이 꿈꾸던 서점을 그녀가 정말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를 압도했다. 차창 밖으로 도연의 집이 있는 동네가 보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두려웠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고 동시에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차는 이제 도연의 집 근처 주택가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어른거렸다. 평소 같았다면 집에 도착하는 안도감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마치 운명의 심판대 앞에 서는 기분이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시죠?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실까?
왜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는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무의식 중에 숨을 죽였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다. 다만 현실 앞에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었을 뿐이다라고요.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지영이 30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를 착한 사람이라고 아이에게 말해준 그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내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지영의 관대함과 현명함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이의 인격을 빚어내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편안한 삶 속에서 과거를 잊으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가? 하지만 민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했다. 가끔은 궁금해요. 만약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을까 하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민우는 백미러를 통해 도연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순수하고 밝아서 도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와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도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다행히 뒷좌석이라 민우가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마치 지영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우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좋게 키워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우의 말에서 지영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30년 동안 지영은 도연에 대한 원망 대신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며 아이를 키웠던 것이다. 그 사실이 도연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시네요. 도연이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요. 민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후에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결혼을 해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서점을 물려받아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는 것까지. 사실 제 꿈도 어머니와 비슷해요.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연은 민우의 말을 들으며 지영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30년 전 문학을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렇게 밝고 선량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어머니께서 가끔 혼잣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의 민우를 본다면 자랑스러워할까 하는 말씀을요. 그 순간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영이 지금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우를 키우면서도 늘 도연을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요. 도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순수하고 착한 청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3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책임을 지영이 혼자서 져왔고 그 결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것이다. 차는 이제 도연의 집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연은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다. 이 대화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차는 도연의 집 앞 주차 공간에 천천히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고요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주변 집들의 불빛 대부분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이 정적이 오히려 더욱 시끄럽게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30년 묵은 죄책감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민우가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연은 선뜻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도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집을 바라봤다. 3층 단독주택의 마당까지 딸린 번듯한 집이었다. 의사로서 성공한 삶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 지위, 편안한 노후 보장. 30년 전 자신이 지영을 떠날 때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이 집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자신이 추구했던 안정과 성공 뒤에 숨겨진 것은 한 여인의 희생과 한 아이의 아버지 없는 성장이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선생님. 민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아, 네.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잠시만요. 도연의 머릿속에는 30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지영과 헤어진 후 그는 부모가 정해준 대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부모가 소개해준 같은 의사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흘러갔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아내는 현명하고 품위 있는 여인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 아이도 둘을 낳아 키웠다. 큰아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정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아내와의 관계는 동반자적이었지만 열정적이지 않았고 아이들과도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마치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혔던 것은 지영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특히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30년 전 그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너 없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그 떨리는 목소리, 절망적인 눈빛.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졌더라면.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백미러 속의 민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타인을 걱정하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이 아이의 선량함과 따뜻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지영으로부터였다.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영의 사랑 덕분이었다. 반면 자신은 어떤가?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 자신의 아이들은 민우만큼 따뜻한가? 자신은 아버지로서 민우의 어머니인 지영만큼 헌신적이었는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경제적인 것은 제공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는지 의문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도연이 거짓말로 둘러댔다. 아, 그러셨군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시는 일이니까요. 민우의 말에 도연은 더욱 부끄러워졌다. 자신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의사였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를 존경하고 감사해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만든 아이와 그 어머니에게는 30년 동안 어떤 희망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 민우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어머니께서 힘드실 때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서점 운영이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민우는 잠시 놀란 듯 도연을 바라봤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어머니께서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영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다. 자신이 버린 여인이 30년 동안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것이
하지만 민우가 말을 이었다. 선생님처럼 좋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께서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영의 관대함과 긍정적인 세계관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원망 대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고 그것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다. 도연은 차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지금 당장 민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30년 동안 침묵했던 진실을 어떻게 이 순간에 말할 수 있겠는가? 차 안의 정적이 길어졌다. 도연은 여전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손은 차 문 손잡이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민우는 고객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다. 선생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북앤페이지라는 서점 이름, 책을 사랑하는 여인, 혼자 키운 아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우는 도연의 침묵을 이해하려는 듯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그의 이런 배려심마저도 도연에게는 고통이었다. 만약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런 따뜻한 성품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 분명 지영으로부터일 것이다. 민우 씨.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민우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였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자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때가 된 것이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하시는지.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민우는 전혀 거리낌 없이 밝게 대답했다. 아, 그게 뭐가 개인적인가요? 윤지영이요. 흔한 이름이죠.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윤지영.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이렇게 무심하게 현실로 다가왔다.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도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눈앞의 청년은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버린 첫사랑 윤지영이 낳고 키운 아들이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죄송합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물 필요하시면 편의점에서 사다 드릴까요? 민우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제안했다. 이 아이의 따뜻한 배려가 도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30년 동안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였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청년으로 자랐다. 모든 것이 지영의 덕분이었다. 도연은 창문을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11월의 쌀쌀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가슴속의 열기는 식혀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30년 전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아름다울까? 3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늦게 서점 정리를 하며 지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선생님,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우가 정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애써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민우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이에요. 올해로요. 30. 1994년생이라면 도연은 빠르게 계산해봤다. 자신과 지영이 헤어진 게 1993년 11월이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도연은 백미러를 통해 민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이제 다시 보니 익숙한 면이 있었다. 눈매는 확실히 지영을 닮았고 코와 입모양은 어쩌면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했다. 30년 동안 놓쳤던 자신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민우 씨는 11월생인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민우가 신기하다는 듯이 반응했다. 11월 15일생이에요. 11월. 도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자신과 지영이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11월 초였다. 그리고 9개월 후. 아니, 정확히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민우가 태어났다는 뜻이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맞추셨죠? 민우가 웃으며 물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생일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그냥 느낌이었어요. 도연이 힘겹게 대답했다. 차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선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우연히 드러나다니.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 말이다. 도연은 마침내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확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연은 차 문을 반쯤 연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 발은 차 밖에, 한 발은 차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과거와 현재, 죄책감과 현실, 도망과 직면 사이에서 말이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흐릿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마치 30년 전 지영과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처럼. 그때 지영은 말했었다. 별들은 아무리 멀어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 말이 지금에야 예언처럼 들렸다. 선생님. 민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정말 괜찮으시죠?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병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 몸의 병을 앓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는 항상 희망과 치유의 말을 건넸다.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괜찮지 않았다. 도연은 천천히 차에서 완전히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30년 동안 피해왔던 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차 옆에 서서 집을 바라봤다. 저 안에는 아내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자신이 늦는다고 걱정하며 기다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도연에게는 그 집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민우도 차에서 내려 도연 곁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제가 함께 올라가 드릴까요? 그 순간 도연은 민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는 그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다. 지영의 눈빛이 그대로 있었다. 따뜻하고 순수한, 타인을 걱정할 줄 아는 그 눈빛이. 그리고 입가의 미소는 어쩌면 자신을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우야. 도연이 무의식 중에 부른 호칭에 자신도 놀랐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네. 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이내 정신을 차렸다. 아니. 민우 씨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주셔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없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보내고 평생 모르는 척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는 3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선택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기로에 서 있었다. 지영을 택할 것인가? 안정된 미래를 택할 것인가? 결국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지금 또다시 같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와서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더군다나 민우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지영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진실 폭로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지는 않을까? 그럴 자격조차 있을까? 이것이 더 큰 질문이었다.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가 아플 때 간병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다. 하지만 자신은 그 어떤 것도 해주지 못했다. 민우의 첫걸음도 첫마디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모두 놓쳤다. 30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는가? 선생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나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부터 계속 안 좋아 보이시는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너는 내가 버린 첫사랑의 아들이고 아마도 내 아들일 것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민우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다. 혹시 다음에 또 대리기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밤 시간대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정민우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카드였지만 그에게는 30년 만에 찾은 보물 같았다. 이 명함 안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다. 언제든지 이 아이와, 아니, 자신의 아들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고맙습니다. 도연이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민우는 차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도연을 바라봤다. 선생님, 오늘 저희 어머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괜찮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가 자신을 괜찮은 분이라고 평가하다니. 정작 자신은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일 텐데. 민우 씨야말로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다. 엔진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도연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갈 때까지. 혼자 남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30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다. 시간은 흘렀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별들처럼, 그리고 사랑처럼. 도연은 집 앞 계단에 앉았다.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 그의 마음은 30년 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지영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해라고 말해야 했던 그 순간에 집 앞 계단에 앉아있던 도연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정민우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카드였지만 그에게는 30년 만에 찾은 희망의 실마리 같았다. 차가운 11월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문득 2층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다. 아내가 깨어있는 것 같았다. 평소 같았다면 서둘러 들어가 늦은 시간에 대한 사과를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집안의 따뜻한 불빛마저도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과연 진짜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는 오늘 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주머니 속 명함의 촉감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2층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급 환자가 있어서.
도연은 익숙한 거짓말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을까?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민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따뜻한 미소,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 지영이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자신이 그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지영의 웃는 얼굴, 함께 읽던 책들, 작은 카페에서 나누던 꿈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 떨리는 목소리. 혹시 내가 너 없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갔다. 하지만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도연은 인터넷으로 북앤페이지 서점을 검색해봤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서점이었다. 홈페이지에는 책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소개글과 함께 서점 내부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서점 모습에서 지영의 정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장 인사말 코너에 있는 작은 사진이었지만 30년 만에 보는 지영의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꿈꿔왔던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미안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오늘 하루만 시간을 내도 될까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에요?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오래전부터 미뤄둔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 도연은 마포구의 북앤페이지 서점 앞에 서 있었다. 3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서점 입구에는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하세요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점 문을 열었다. 작은 종소리와 함께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서점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카운터 뒤에서는 한 여인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윤지영이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도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같았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 순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너, 민우를 만났구나.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히. 아니, 운명이었던 것 같아.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동안 기다렸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이제 와줬으니까 됐어.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우가, 우리 아들이 잘 자랐지? 도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서점 한 구석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충분했다. 민우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도연에게 말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그 순간 도연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책임을 이제야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영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세 사람이 함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지영에게 30년 동안 미안했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날 밤 서점을 나서는 도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고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씩이나마 메워가야 한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지영과 민우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전 지영이 말했던 대로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재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민우의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명함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의 연결고리였다. 30년 늦은 시작이었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다.